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킴 후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이민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뉴욕시에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률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 고용주 단속에 협력하기로 해 단속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 회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장 가치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킴 후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앤디 킴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현역 톰 메가더 공화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며 미 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당선에 도전합니다. 앤디 킴 후보 선거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6일 본선거에서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킴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현역 톰 메가더 공화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김 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를 지낸 바 있으며 2013년에서 2015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김 후보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뉴저지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연방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이민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뉴욕시에 요청했습니다. 한인 이민사박물관은 한인 후세대와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개관했습니다. 교육 지원 비영리 단체인 팔이 주최하고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주관한 팔 비즈니스 런천 행사에 참여한 한인회 관계자들은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에게 한인 이민사박물관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셀린 김 뉴욕 한인회 차세대 부회장은 50만 달러 지원 요청서를 존슨 의장에게 전달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박물관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한인 후세대와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개관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시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없애지 않으면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 두 도시 간의 자매 결연을 파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은 지난 24일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처럼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요구할 경우 60년에 걸친 자매도시 결연을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요시무라 시장은 위안부 기림비를 없앰으로써 양측 시민이 우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의향이 있다면 자매도시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오는 9월 말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시내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 파크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수용을 공식화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한 달 뒤 샌프란시스코와 자매결연 도시인 오사카시는 간부 회의를 열고 자매결연 취소를 정식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는 캘리포니아 카멜에서 활동하는 유명 조각가 스티븐 와이트가 여성 강인함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했으며 3명의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가 세워져 있고 이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률이 2년 연속 1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주권 취득 감소는 한국 출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4,152명으로 이는 직전 회계년도 4분기에 비해 약 300명가량 감소한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전 회계년도 1분기에 비해서는 1년 만에 1,000명 이상 줄어 19.8%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2016 회계년도에 21,801명에서 지난 회계년도에는 19,194명으로 11.5% 줄었으며 현재 추세라면 현 회계년도에도 10%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계속 증가해 2007-2008 회계년도에는 연간 26,666명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했다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며 2015-2016 회계년도에는 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주권 취득 감소는 한국 출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으로 올 1분기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26만 3,988명으로 전 회계년도 1분기에 비해 9%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 회계년도 1분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 중 74%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I-48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귀화 시민권 취득한 이는 3,615명이었으며 지난 회계년도 전체 한국 국민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은 250만 7,6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 고용주 단속에 협력하기로 해 단속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 비리를 고용주의 미국인 노동자 차별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것으로 밝혀 고용주들의 외국인 채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 고용 단속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 MOU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앞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취업 비자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고용 비리 단속에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OU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고용 단속 요원 훈련에 상호 협력하며 불법 고용 의심 고용주 수사에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H-1B, H-2A, H-2B 등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고용주들의 취업 비자 소지자 채용 우선 관행을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간주해 이 같은 관행을 불법 고용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존 고 CRD 담당 차관 대행은 고용주는 노동자의 기술과 경력, 노동 자격 유무를 근거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 회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장 가치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 1조 달러 돌파를 놓고 아마존, 구글 등이 함께 경쟁을 펼쳤지만 결국 애플이 첫 테이블 끊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애플 주가가 역대 최고치인 207.39달러로 마감되면서 꿈의 시가총액 1조 달러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통신은 1976년 스티브 잡스가 아버지 차고에서 시작했던 작은 회사가 혁명적인 기술 개발을 이뤄오면서 마침내 재정적인 결실을 맺게 됐으며 시가총액 1조 달러 도달은 미국 상장 회사로는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한때 주식이 1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파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세계 최대 제조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등 고가의 신제품이나 앱스토어, 아이튠스 등을 포함해 애플의 올해 2분기 실적만 순이익 115억 달러로 작년보다 4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분기 매출만 533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007년 중국 국영석유 회사 페트로차이나가 일시적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지만 금융위기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현재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시총 8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뒤를 쫓고 있지만 애플과는 다소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인근 교통 해소를 위해 추진된 퀸즈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에서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통하는 새 고가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이번 새 고가도로 개통이 교통체증의 20% 정도를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교통 개편의 일환인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7번 출구와 라구아디아 공항 입구를 잇는 새 고가도로가 완공됐다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새 고가도로는 2015년 쿠오모 주지사가 라구아디아 공항 현대화 8억 달러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공항 교통 개편을 위해 예정된 26개의 단축 경로 중 첫 번째 시설로 2016년부터 시작해 약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동쪽 방면 델타 항공 입구 앞쪽에 마련된 새 고가도로는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7번 출구에서 라과디아 공항 BCD 터미널을 바로 연결합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라과디아 공항을 통과하는 차량은 매일 약 18,000대로 이번 새 고가도로 개통이 교통체증의 20% 정도를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가 승차 거부 택시 단속 부서를 신설하고 기사들에게 인종차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옐로캡 택시들이 인종이나 목적지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승차 거부 택시 단속 부서를 신설하고 옐로캡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별 금지 캠페인을 통해 승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 장려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신설 부서는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첫 번째 적발에는 $500, 24개월 내 재적발 시 $1,000의 벌금과 약 30일의 운행 금지, 36개월 내 세 번째 적발 시에는 $1,000의 벌금과 면허 박탈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부서의 신설은 퀸즈 도나반 리처드 시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의 지지 아래 추진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차별에 의한 승차 거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의회에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우버 측은 옐로캡들이 인종과 목적지에 따라 탑승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버 다니엘 필슨 대변인은 신설 부서가 인종차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 기아차가 지난달에 실적이 감소해 고전했습니다. 특히 상승세를 이어가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부문 실적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의 7월 판매 실적은 총 51,752대를 기록해 지난해 7월의 판매량보다 4.3% 감소했으며 연간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어든 38만 6,800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승세를 이어가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부문 실적이 크게 부진했는데 투싼은 11,360대가 팔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으며 산타페는 8,275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1%나 하락했습니다. 주력 모델인 소나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한 9,548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엘란트라가 3.5% 증가한 13,753대를 판매했고 벨로스타가 943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 법인도 지난 7월 총 53,112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56,403대에 비해 5.8%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연간 누적 판매량은 34만 6,675대로 1.6% 줄었습니다. 그러나 옵티마는 1,919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 증가했으며 소렌토는 23.1% 증가한 11,982대가 팔렸으며 리오도 1,844대를 판매해 16.2%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주최한 노숙자 쉘터 워크숍이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줄 한인 단체장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주민들이 주최한 제1회 노숙자 쉘터 워크숍. 노숙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전문 패널과 주민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청소년들까지 자리를 메워 노숙자 쉘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달리 VIP 좌석이라 볼 수 있는 맨 앞줄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 초대를 받은 한인 단체장들이 전원 불참한 것입니다. 한인타운을 대표하시고 또 한인타운을 저희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대표자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론이 형성이 돼서 좀 시에 우리의 그 목소리가 좀 더 잘 강하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몇몇 한인단체 관계자들만이 참석해 자리를 지킨 가운데 한인단체장 누구도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한인사회 현안을 외면하는 한인 단체장들의 모습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손으로 뽑은 한인 정치인에 대한 원망도 이어졌습니다. 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인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 이게 계속 우리가 한인들을 계속 정치인으로 밀어드리고 또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한인들을 계속 배반하면 앞으로 진짜 어떨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한인 단체장들은 초대장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선약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 한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밤늦게까지 토의를 이어간 주민들은 LA시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쉘터 건립보단 저소득층 주택과 노숙자들의 치료 지원 시설 보급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6월에 치루어진 예비선거 투표소 명단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2만여 명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IBM 보안 기관에 누락 사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유권자 정보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데이터 포맷 호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11만 8,509명의 생년월일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또 예비선거가 끝난 뒤 21분 동안 지속된 LA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 정지 현상에 대해선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BM 측은 LA 카운티 당국의 유권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호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선거국 웹사이트 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수면 클리닉으로 8,300만 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 사기를 벌인 40대 한인 영이 씨에게 헬스케어 사기와 세금 포탈 등 10건의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수면 클리닉은 무호흡증 치료 등을 위한 합법적인 연구소로 홍보했으며 이 씨는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이중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센터의 치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펜스테이션을 출발해 포트 워싱턴으로 향하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는 퀸즈 우드사이드 61가 역사에 도착하기 전 2개의 량이 탈선했습니다. 탈선 사고 당시 400에서 5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서행 중에 발생하면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의 양방향 운행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맨하탄 검찰은 어제부터 경미한 수준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마리화나 10봉지 이상을 판매 또는 소지한 경우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는 계속적으로 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맨하탄 검찰은 이번 조치로 연간 5,000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기소 건수가 200건으로 9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페리는 8월 중에 신설된 2개 노선이 운항을 시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선 브롱스와 맨하탄 월스트리트를 오가는 사운드뷰 페리 노선이 오는 15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또 맨하탄 월스트리트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연결하는 로우 이스트사이드 노선도 29일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페리 요금은 전철 요금과 동일한 $2.75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가끔 맑고 습도가 있겠으며 오후에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 토요일 오전에 한두 차례 비가 지나가겠으며 오후에도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